자, 한 번에 문제를 계속 진행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복잡하게 꼬여있다 보니까 다 보면 지루할 것 같아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올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얘 보면 처음에 통과하는 구간 3개로 이제 쪼개놨고요. 초기 속력을 V0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방향이 일정하다.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그림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답을 결정한 데 있어서 최종적인 이제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얘기하고 자 계속 진행을 하면 각각 시간과 가속도에 대해서 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속도와 시간을 제시받았으면 당연하게 뭐를 떠올려야 되냐? 이 옆에 델타 V에 대해서 떠올렸어야 돼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속도 변화량이 된다라는 가속도의 정의에서 파생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각 정의를 해놓으면 EA0, T0, 그리고 얘가 A0, T0,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에 자 우리가 제로죠. 여기 기억을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위에 주어진 시간이 T0라고 밑에 첨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T로 가정을 해서 얘가 EA, T라고 합시다. 자, 이게 기존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각각의 구간 거리 각구. 자, 그럼 풀어봅시다. 저 문제에다가 각 구간 경계마다 얼만큼의 속도가 형성되는지 표기를 할 건데 여기는 V0에 대해서 플러스 EA0, T0.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기본기억 부시에서 생기는 실수인데 이만큼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추가적으로 이만큼이 적용해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2가 끝날 때 3 구간 초입 여기 경계에서는 V0 플러스 3A0 T0가 돼야죠.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A0 T0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또 얘를 기준으로 V0 플러스 3A0 T0에서 마이너스, 쟤는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의 2A0 T. 자, 이런 속력 값을, 속도 값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계 값들을 알고 있고 이 전체적인 각각의 구간이 등가속은 맞잖아요. 값이 달라지는 거지. 운동의 형태가 등가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 간격이 동일하다는 조건을 통해서 저 간격을 정의하는 식을 세우고 항등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구간과 2 구간이 같잖아요. 거리가 같잖아. 자, 그래서 거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 자, 이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쓰는 평균 속도의 곱하기 시간. 자, 여기서 2분의 V0에 플러스 V0 플러스 2A0 T0 거기에 시간 2T0가 곱해질 거고요. 자, 두 번째 구간은 자 그냥 바로 곱할게요. 그림 안에다가 표기를 해놨으니까 2분의 V0 플러스 2A0 T0에 플러스 V0 3A0 T0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T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은 날려버리고 나머지 식만 자 분배 법칙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4V0에 플러스 4A0 T0는 2V0에 플러스 5A0 T0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걸 정리해주면 2V0가 A0 T0의 값과 같다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 하나 얻어놓고 두 번째, 자, 저 세 번째 구간에 얘를, 이 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적은 똑같이 L을 정의해서 항등식을 만들 건데 뭐 어디랑 연결할지는 상관없어요. 3이랑 연결을 할 건데 그게 2가 연결되든 1이 연결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 제일 단순하니까 식이 V0 플러스 V0에 대한 A0 T0는 이게 좀 귀찮은데 2V0 플러스 3A0 T0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V0 플러스 3A0 T0에다가 마이너스 2A0T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시간을 곱해야 되는구나. 곱하기 시간 T와 2T죠. 2T0와 여기는 곱하기 T가 붙겠네. 자, 지금 한참 썼잖아. 근데 이러면 되게 정신줄을 놓을 확률이 높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약간 의심도 들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단서를 밑에다가 적용을 좀 시키고 식을 좀 축소를 시켜봅시다. 일단 불필요한 분모의 2는 없애버리고, 자, 여기서 여기 AT가 얘로 다 바뀔 수가 있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T는 이렇게 하다가 T를 그냥 똑같이 넣어버린 실수를 하던데, 여기서 얘네만 바꿔주세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보여줄까요? 여기는 얘가 2V0니까, 여기는 얘가 2V0니까, 사이의 경계 속도가 5V0가 됐던 거고요. 여기는 경계 속도가 7V0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 마지막 최종 속력을 7V0에 대해서 마이너스 2A0 T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좀 단순하게 해주면 여기 다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2V0에 뒤에 있는 얘도 뭐니까? 얘도 4V0니까 6V0에 뒤에 T가 곱해지겠네. 2T0는, 자, 뒤에도 얘가 우리가 7V0라고 옆에 해놨으니까요. 자, 계산하면 14V0에,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0T인데, 이제 문제는 앞에는 얘네들이 다 동류항이 돼서 계산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아직 항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뒤에 T가, 얘가 남아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뭐 분배 법칙 돼도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수학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이 전체적인 식을 끌고 가는 센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거지 다른 영역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을 A0 능꼴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얘가 T0분의 2V0라는 식이 유도가 되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사고를 알려주면 여기에 V0 있고 여기에 V0 있고 여기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은 결국 T0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A0 또는 V0가 둘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A0를 T0에 대한 표현식으로 바꿔주면 약분이 되겠다. 다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로 치환시키면 마침 분자에 V0가 있으니까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가 T0분의 2V0가 되면 자, 색깔 더 바꿔봅시다. V0가 항마다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식이 12T0는 자 14 분배되면 14T에 그 다음에 또 분배되면 마이너스 T0분의 4T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6, 7, 그 다음에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된 뒤에 얘를 T에 대한 미지수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설계를 하면 자, 왼쪽에 좌변을 다 넘겨봅시다. 그러면 T0분의 2T 제곱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얘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6T0가 되겠네요. 이게 는 0.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여기서 T0라고 하는 건 값이에요. 문제에서 값으로 제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T0를 이제 T 안에 들어있는 얘 안에 들어있는 해의 형태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해 공식을 쓰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2A분의 자, 지금 이게 불편한데 잠깐 살짝만 다듬고 갈게요. 뭐가 불편하냐면 여기 분수 형태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전체 식에다가 T0를 곱해서 전부 다 이제 분모가 없는 분수 형태가 아닌 것만 남길 거야. 그래서 2T 제곱 마이너스 7T 제로의 T 플러스 6T 제로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식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 쓰면 2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9 그 다음에 4AC 마이너스 48 자, 이렇게 근해 공식을 쓰면 해가 뭐가 나오겠어요? 자, 지금 좁다 보니까 계속 왼쪽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해가 여기 앞에 플러스 7, 4분의 7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뒤에 루트 안에가 1이니까.
그럼 최종적인 해가 뭐가 돼요? 뭐거나. 자, 4분의 8이 돼서 2가 되거나 5할 4분의 6이 돼서 2분의 3이 되거나. 근데 우리가 t0를 지금 일부러 뺀 거예요. 당연히 t0 들어가야죠. 여기 전체 값이니까 여기 뒤에 t0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t0도 그리고 2분의 3t0도 위에 있는 보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여기에 강조를 하고 지나갔죠. 운동 방향이 일정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 변화량의 정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가 2를 넣을 때랑 2분의 3을 넣을 때 각각 변화량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4번에 있는 2를 넣게 되면 값이 속도값이 마이너스 V가 나와. 근데 2분의 3을 대입하면 플러스 V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V가 됐다는 건 지금 3번 구간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해석이 되냐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얘가 멈췄다가 왼쪽으로 되돌아가는 중에 여기 마지막 3번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의한 변위에 의한 값이 갔다가 되돌아와서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이런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가정된 값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자, 두 개의 근이 나왔지만 그 중에 2분의 3t0라고 하는 3번이 답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어려운데 마지막에 풀고 좀 당황스러운 결론이 나오죠. 이 푼 흐름에 절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두 개를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근거가 문제 어떤 수학적인 조건으로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니까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는 얘가 근이 아니고 얘가 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답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자, 이해되시죠? 이건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내준 이 가스도 파트 문제 중에 난이도는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다 잘 보이죠? 그렇죠? 캡처를 해서 보는 걸 추천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문제를 또 순차적으로 읽어보면 직선도로에서 출발해서 V로 통과한 A가 있고요. 그 순간 정지에 있던 B가 있죠. 정지. 초기 상태는 각각 V랑 정지. 자, 그리고 각각 움직일 건데 A는 처음에 등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V로 똑같이 Q 구간을 통과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등가속을 하니까 여기는 A의 가속도가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B는 P를 등가속, 여기를 등가속으로 할 거예요. A, B. 등가속하고 통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속으로 지난다. 여기 등속으로 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등속 구간. 자,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정보들을 그림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림만 보는 거야. 그림에다가 우리가 약도에 보면, 지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건물, 밭 이런 걸 우리가 사회 시간에 기호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기호화시켜서 모든 정보를 시각화 시켜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표현들. 동시에. 자, 우리 1번 문제도 많았잖아요. 동시에. 여기 Q도 동시에 지나고 여기 R도 동시에 지나요. 자, 그러면 동시에가 나오면 거의 99.9% 평균 속도로 문제를 푸는 방향일 거야. 자, 그럼 봐봐. A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V로 등속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체 구간 거리가 3L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3L에 대해서 V분의 3L을 해주면 시간이 T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얘도 같은 시간, 동시에니까 시간이 정의돼야 되는데 운동의 형태는 등가속이잖아요. 그러면 등가속일 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B의 평균값, 즉 B를 등속처럼 가정된 상태에서 이 값이 같아야 된다를 유도를 할 거야.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굳이 식을 안 세워봐도 여기에 2V로 통과해야 평균값이 정지와 2V 사이에 V가 되어서 위에랑 똑같은 운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등가속에서 넘어가고 B가 등속해서 2V로 통과할 거예요. 자, 그러면 A도 평균이 2V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V와 뭔가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자,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V0 플러스 V였죠. 우리가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속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값 2가 나오기 위해서 3V가 설정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각 경계 구간에 대한 속력값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가속도 B. 자, 가속도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알고 각 경계에 대한 속력을 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등가속도 3번 공식을 통해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가속도는 자, 3번 공식 또 굳이 써줄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 식에서 A에 대해서 A 능꼴로 만들면 ES, A 가속도는 두 번째 구간이니까 L이 되겠죠. 분해. 얘는 3V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될 거고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 B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2의 3L에 대해서 얘 몇이냐? 0에서 그죠? 2V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연산만 하면 돼요. 위에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와요? 2L분의 자, 9 빼기 1이니까 8V 제곱이 될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6L분의 4V 제곱이 됐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B분의 A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6분의 4분의 2분의 8이 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와? 8분의 48이니까 6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답 6, 4번이 답이죠. 자, 지금 문제 풀면서 색깔을 많이 안 썼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문제 풀이 유형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구해서 종합해서 답에 유도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되게 이제 문제 풀 때 분필 색깔을 바꾼다는 건 어떤 구간에서 사용했던 풀이와 그게 또 다른 구간에서 사용되면 그걸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나눠줬던 건데 얘는 뭐 영화로 치면 원테이크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을 숙지를 해두세요. 자, 단순하게 넘어갑시다. 이어서 7번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읽어보면 빗면이 나오네요. 빗면. 자, 빗면의 제시가 됐는데 이 제시된 빗면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앞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기울어진 빗면의 운동을 설명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기울기를 가속도 크기랑 연결할 거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가속도도 다르다. 이걸 이제 표시해 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처음엔 총속도 4V와 V로 출발한 뒤에 동시에 통과한 후에 충돌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될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진행해서 거리 L로 같으며, 어이구. 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갔으면 연결되는 건 뭐야? 걔가 이제 와서 추가 연결, 해석되는 연결을 평균 속도가 같다. 자, 정말 많이 나오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면 평균 속도가 같다는 자체는 식을 세워서 걔를 이제 이 답을 구하는 과정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또 읽어보면 가속도의 크기, 자, 여기 있다.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처음에 설정했던 이 가속도의 크기를 A를 기준 삼아서 B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기존의 속력에 속도 변화량을 적용시켜서 나중 속도를 표현하게 되는, 즉 같은 시간이니까 지금 가속도의 B가 곧 속도 변화량의 B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A가 충돌한 시점에 속도가 마이너스 델타 V라고 정의를 한다면 B가 충돌할 때는 기존의 V에 플러스 2 델타 V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요거 평균 속도가 같다 정의해 봅시다. A 같은 경우에 처음에 4V로 굴러가서 플러스 4V에 마이너스 델타 V. 자, 이게 마이너스인 건 알겠죠? 언덕 올라가면 느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로 붙어야지. B는 내려오면 빨라질 거니까 플러스로 붙고, 자, 는 2분의 그 다음에 V 플러스 2 델타 V가 되겠네요. 자, 쓸데없는 분모의 2를 없애주고요. 정리해주면 8V가 마이너스 델타 V는 2V 플러스 2 델타 V가 되겠어요. 자, 6V가
넘어가면 3델타 V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델타 V가 2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설정해놨던 이런 표현이 이제 정확히 얘가 2V가 될 거고 얘가 5V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속도 변화량이 4에서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V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이 1에서 5가 됐으니까 4V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맞잖아요. 변화량 2배, 크기적으로 2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둘이 같은 속력이 되는 시점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때 거리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L1을 정의하는 식과 L2를 정의하는 식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번거로워도 저 가속도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풀어야 돼요. 자, 뭐냐면 A의 가속도가 A라고 설정을 했지만 우리는 등가속도 공식 3번을 통해서 EAS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걔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2L분의 분모의 2V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V의 전체 제곱. 자, 계산하면 2L분의 지금 4 빼기 16이 될 거니까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 V제곱. 따라서 L분의 마이너스 6 V제곱. 그럼 자연스럽게 B의 가속도는 2배니까 플러스 L분의 12 V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거리를 정의를 할 건데 지금 둘에 뭐 하는 거야?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시간.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1번을 쓸 때 가속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도 구해야 되는데 1번 공식을 구성하는 가속도도 모르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안 풀리겠죠. 그래서 자, 색깔을 바꿔봅시다. 자, 일단 1번 공식 A는 4V 플러스 가속도가 마이너스 L분의 6V 제곱 T는 오른쪽 넘어오면 몇 나오니? 오른쪽이 몇이냐? V에 플러스 L분의 12V 제곱 T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옆에 이항시켰을 때 얘 넘어가면 3V가 되고 얘 넘어오면 18L이 되겠네요. 그래서 살짝 뭐니까 이쪽에 가가 3V는 자, 얘 이항되면 L분의 18V 제곱 T가 나와요. 자, 그럼 V 하나가 날아가서 예, 날리고 3도 날려서 6이 되면 최종적으로 T가 6V분의 L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끝났네. 이 순간에 둘은 속력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L1과 L2를 등가속도 공식 2번 공식을 써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을 써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형태가 분모에 L1이 있으니까 L1을 분모에 놓고 얘가 4V의 크기 몇이냐? 6V분의 L 마이너스 이제 빼야 되니까 2분의 1 가속도 L분의 6V 제곱 거기에 6V의 L 전체 제곱 이게 L1을 정의하는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L2도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V의 시간 똑같이 6V분의 L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가속도는 2배 L분의 12V 제곱 그 다음에 6V의 L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식을 더한 뒤에 얘가 지금 정리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하면 지금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V 날아갈 거고 자, 뒤에 있는 게 36분의 이렇게 될 거죠. 얘가 6, 얘도 3. 자, 뒤에 있는 게 분모가 36이 붙을 게 뻔한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 V제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얘네도 약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왼쪽엔 분모 1차항인데 얘는 2차항이 생길 거니까 L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L은 제곱만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너무 긴데? 정리하면 자, 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위쪽으로 가봅시다. L1 같은 경우에는 6분의 4L 플러스 자, 지금 뒤에 께서 약분이 됐으니까 36분의 L 3이네. 3L 그 다음에 분의 전체 분의 그 다음에 옆에가 6분의 1L 그 다음에 밑에가 마이너스였네. 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위에가 36분의 플러스 36분의 6L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얘가
3분의 2, 그리고 얘가 1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1. 그럼 계산하면 몇 나와요? 계산하면 6분의 2, L 날라가고, 냅두자. 자, 그 다음에 3분의 2랑 12분의 1을 뺄 건데, 얘가 지금 12로 통분이 되면 12분의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2분의 7이 될 거니까. 자, 계산하면 얘 3분의 1이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7, 3, 21분의 12. 그러면 3으로 나누면 7분의 4가 나오네. 그래서 답이 자, 지금 보면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상해서 살짝 끊었다고 한 건데, 그럼 풀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 여기 보면 내가 빔으로 보다 보니까 그림에 의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자, 무슨 거리야? O에서 AB까지 거리야. 뭔 얘기냐면 얘네가 속력이 같아질 때 여기 가운데 원점까지 남은 거리 B를 각각 정의해서 비율로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노란색부터 잘못된 것이. 주황색까지 각 거리 구하는 식은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 일단 쓴 거를 풀어놓은 걸 활용을 합시다. 지금 여기 위에가 3분의 1, 밑에가 12분의 7이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얘네 둘이 각각 진행한 거야. 진행한 거리. 내려오면서 진행한 거리.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 여기서 이 진행한 거리가 아니라 남은 거리. 얘가 L1, 여기서 남은 거리가 L2가 돼야 돼서 이거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만 수정을 합시다. 이 비율이 아니고 여기까지 지우면 되죠. 자, 얘를 지운 상태에서, 자, 이제 보이죠? 얘를 지운 상태에서 남은 거리 보면 전체가 L이었으니까 여기서 남은 거리 12분의 7에서 12분의 5가 남겠죠. 합쳐서 1L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남을 거고요.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구한 등가속도 공식은 진행한 거리를 구한 거니까 남은 거리 B를 구하려면 얘 각각의 값의 나머지 값, 1에 대한 나머지 값을 구하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약분이 되나요? 그죠? 4가 되니까 5분의 8이 이게 맞는 답이었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니? 지금 안 보이겠지만 4번에 답이 있어요. 자, 해서 이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나랑 같은 실수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항상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하는지 목적점을 정확히 정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필요한 요소 추출하고 이런 과정을 순서대로 이제 체득하기를 공부를 합시다. 뭐 횡설수설 했어 당황해서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다 보이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가속도 마지막 문제. 얘도 생각보다 길죠, 그렇죠? 다른 문제에 비하면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요. 꼼꼼히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가면 등속 V로 운동하던 A가 첫 구간 P를 통과할 거고요. 그때 정지해 있던 B가 운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각각을 보면 A는 등속 운동, B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라는 가정을 해놔야 돼. 여기 보면 등속 A는 B는 등가속. 가속값의 정의를 A 그냥 A로 합시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Q를 동시에 지난대, 동시에. 자, 동시에 지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값이 같다.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이면 평균 같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면 R에서 Q에서 R까지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A도 등가속, B도 등가속이네. 그러면 지금 얘를 구분을 하자면 앞에서 A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구분을 위해 얘는 A1, A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진행 끝까지 가서 이동거리 각각 L과 4L이며, 마지막,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 두 번째 구간에서 가속도 크기가 A가 B의 2배래. 그럼 A가 B의 2배면, 얘를 A 다시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얘를 2A 다시라고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문제 제시된 값들을 우리가 공식에 사용하는 형태로 가공을 좀 해놓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얘도 동시에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평균으로 풀 거예요. 자, 근데 쉬운 건 뭐가 있냐면 처음 구간 P에서 Q 구간은 A가 등속을 했기 때문에 평균값이 그 속력 자체와 같죠. 그러니까 B도 평균값이 V가 돼야 되니까 여기 통과할 때 2V가 된다는 걸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가 V로 들어오고 얘가 뭔가 가속하는데 그때 아까도 했죠. 자, 가속도를 크기를 주고 동시에 같은 시간이라는 시간의 크기를 준다면 우리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두 물체에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V의 플러스 2 델타 V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2V의 플러스 델타 V가 나중 속력이 될 거야. 둘 다 R에서 속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둘의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입장에서 평균을 정의를 해보면 2분의 V 플러스 델타 2델타 V. 그다음에 B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2분의 2V의 플러스 2V 플러스 델타 V 이렇게 성립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 해주고 정리 간단하게 해주면 2델타 V 4V의 플러스 델타 V. 자, 2V가 델타 V. 자, 이런 결과식이 나왔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도달했을 때 도달 속력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5V가 될 거고 얘는 2V니까 4V가 되겠네요. 그럼 평균 같죠? V에서 5V니까 3V, 2V에서 4V니까 3V. 평균 똑같이 나오겠네. 자, 일단 밑에 보기를 안 보고 주어진 지문만으로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 푼 습관에 의해서 정보가 굳이 지문에 이 보기들이 없더라도 어디까지 얘가 뭘 물어보겠다라는 기본적인 접근은 가능한 거야. 자, 보자. R점을 지날 때 A 속력 5V다. 다 구해놨죠,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물론 전에 풀어봤지만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를 푼다면 정말 여기까지 풀어놓을 거야. 습관적으로 값 몇 개를 메모다 하듯이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기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자, 지금 우리는 구간거리를 알고 있고 경계의 속력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도 심플하죠. 자, B가 첫 구간의 가속도는 A는 2L분의 나중 속력 2V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0.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정해놨던 A 다시 얘는 2 두 번 주간이 4일이었나요? 가려서 안 보이는데 4일이네요. 4일 분의 지금 4V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V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첫 구간이 4니까 L분의 2V 제곱이 나올 거고 두 번째 구간이 8이니까 8L분의 16 4 빼면 12V 제곱. 그렇게 계산하면 2L분의 3V 제곱 나오겠다. 자, 그럼 둘은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기준이 누구야?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얘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2분의 3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몇 곱하면 돼요? 3분의 4를 곱하면 되죠. 근데 저기 보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네, 틀렸네요. 마지막. 자, Q를 지난 후에 A, B의 속력이 같아질 때, 그쵸? 지금 보면 위에 A의 가속도가 크니까 언젠간 추월을 해서 이제 더 빨라진 5V가 될 건데, 그때 A가 Q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줬어? 이 같아질 때까지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지금 이미 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공식 1번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V가 같아지는데 A가 V 플러스, 자, 가속도가 지금 구해놓은 얘 2배인 거니까 L분의 3V 제곱 전체 제곱. 아, 여기다.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T죠. T가 곱해져야지. B 같은 경우에는 2V에 대해서 플러스 2L분의 3V의 제곱 T.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의 도달 속력을 각각 정의했을 때, 등가속도 공식으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A와 B의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아야 되는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V는 얘가 넘어가면 통분 마이너스 될 거니까 6, 3 되네. 2L분의 3V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T 어디 갔어? 여기 있다. V 하나 날라가고 따라서 T는 넘어오면 3V분의 지우기 3V분의 2L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요? 마지막 등가속도 공식 2번. 자, 이 시간을 이용해서 S는 이라는 식을 쓰면 V가 A 입장에서 초기속도 V 3V분의 2L의 시간이 걸렸고요.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
몇이냐? L분의 3V의 제곱에 3V의 2L 시간의 전체 제곱. 이게 등가속도 공식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 는 3분의 2L의 뒤에 값 같은 경우에는 9분의 2분의 3을 한번 나눠주겠네. 그럼 3분의 2 L V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3분의 2L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4L이다. 근데 맞나? 맞네요. 그래서 지금 얘도 맞으니까 답이 기억디귿 해가지고 보기 중에 4번이 답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귿이 좀 번거롭긴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건 다 쉬운 건 아닌데 뭐랄까 가장 매뉴얼한 우리가 많이 푸는 공식들을 제일 잘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잘 만들었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뉴턴 역학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